예, 이번 시간에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었죠. 물론 이제 2천만 원 초과되게 되면 이제 종합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9년도부터는 2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주택의 개념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 부수 토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축물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용 건물 면적이 같거나 주택 면적보다 크다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쨌든 주택은 상시 주거용이고요. 사업을 위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시 주거용을 임대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중에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의 업종분류 코드는 기준경비율 코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 구분은 그러니까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관련되는 부분과 장기 임대주택 관련되는 등록 여부 뭐 이런 부분으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하나의 주택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라는 거고요.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한 개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하는 부분 중에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주택임대소득의 총 수익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월세 부분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전부 다 과세를 합니다. 자, 근데 비과세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수에 상관없이 월세 총액은 총수익금액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1주택을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월세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다 비과세가 되겠죠. 비과세가 되겠지만 어쨌든 비과세 주택을 제외한 월세는 무조건 과세한다라는 거고요.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주택의 보증금 등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 소유해야 되고 3억 원 이상일 때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택수는 거주면적 기준가액 기준으로 주거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 2억 원 이하일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는 얘기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만 적용을 하는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의 형태, 소유 형식 기준에 따라서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가 돼 있다면 각각 봅니다. 등기별로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봅니다.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한 사람 소유로 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분이 큰 자가 두 사람이면 각각 봅니다.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집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게 됩니다. 근데 51% 대 49%다. 그러면 51%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50대 50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50대 50인데 남편이 한꺼번에 전부 다 신고하겠다라고 했다면 그 주택은 남편 소유로만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대나 전전세는 어떻게 되느냐. 임차 또는 전세를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에도 포함이 되지만 당연하죠. 이거는 소유자 주택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임차인 또는 전세를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빌려갖고 임차를 한다 그러면 내 주택수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 소유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을 합니다. 자, 부부는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부부만 합산입니다. 자녀들은 합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택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입니다. 자, 기장에 의한 부분과 추계에 의한 부분인데요. 기장에 의해서 신고할 때 보증금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적수 곱하기 60%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2.1%의 이자 배당 수익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할 때는 똑같이 계산을 하되 이자 배당 수익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3억 원을 공제하는 부분은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에서 순서대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세무사랑 프로에서 총수익금액 명세서 계산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법에서는 어쨌든 가장 큰 금액의 적수에서 빼도록 돼 있는데 이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계산 과정만 좀 복잡합니다. 순차적으로 빼도 될 부분을 굳이 큰 적수에서 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납세자한테 어떤 경우에는 좀 불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적수가 가장 큰 데에서 순서대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일에 현재 보증금에 잔액의 경과일수로 곱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적수라고 하는 개념은 1년 365일 보증금의 평균치를 계산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원래 분리과세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가 종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해서 스스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은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주택임대소득과 종합과세 대상소득 전부 다 합쳐서 누진과세, 즉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14%로 계산하는 그러니까 분리과세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과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계산 구조는 일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자체의 구청에다가 주택임대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등록임대주택의 수익금액은 월세 간주임대료, 미등록임대주택의 수익금액도 월세와 간주임대료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엔 차이가 없고요. 자, 필요경비는 등록임대주택은 60%를 인정해 줍니다. 수익금액의 60%, 미등록임대주택은 50%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본공제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 공제금액이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400만 원을 해줍니다. 등록임대주택은 400만 원, 미등록임대주택은 200만 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자, 산출세액은 어떻게 되냐면 과표에다가 세율 14%를 적용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등록임대주택도 과세표준의 14%를 적용을 합니다. 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을 적용을 해줍니다. 분리과세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4년짜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30%, 장기 8년짜리는 세액의 75%를 세액 감면해 줍니다. 자,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금액을 차감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미등록 임대주택은 산출세액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필요경비와 과세표준의 기본공제 금액이 다르다라는 것과 세액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 등록 임대주택이다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 임대주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400만 원, 20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초과되게 되면 기본공제 금액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9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소액 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하고 앞에서 전체적으로 봤던 부분인데요. 필요경비는 총수익금액의 50% 미등록 임대사업자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은 6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미등록으로 되어 있다가 7월 1일부터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자, 그때 필요경비가 50%짜리와 60%짜리가 중복이 일어나는데 그건 안분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등록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액에는 60%를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액은 50%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입니다. 2천만 원일 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200만 원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4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미등록임대주택의 수익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양쪽이 동시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합니다. 총 주택임대소득 수익금액 분의 등록임대주택의 수익금액 곱하기 400만 원. 그 다음에 미등록임대주택의 비율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안분 계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내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96조에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지자체 등록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 소득세법에 따라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한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하고 규모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택은 제2조 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고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 가구당 전용 면적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주거용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도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서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 충족해야 된다라는 건데 기준시가가 그러니까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중에 기준시가가 6억 초과되는 주택은 혜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 임대료 증가율은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5% 미만으로 증가를 했다면 감면 요건이 충족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감면 요건은 크게 세 가지인가요? 네 가지. 자,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등록될 때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 임대료가 5%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요건 충족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 장기 일반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해야 됩니다. 그죠? 기간, 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감면받은 주택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 8년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4년, 8년이 지난 후에 감면해 줄 거냐 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4년 동안 임대할 거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미리 매년마다 세액 감면은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 감면을 받고 2년이 지났는데 임대를 안 한다. 또는 임대를 등록을 요건을 취소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앞에서 받았던 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을 합니다. 근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60%만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추징할 때 이자 상당액도 추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자 상당액은 10만 분의 25로 계산을 합니다. 0.25%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 상당액으로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감면세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발생한 거에 대해서 30%, 장기 일반 임대주택의 8년이죠. 8년짜리는 75%를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75% 감면이 되고요. 최저한세나 농특세는 적용되느냐는 건데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농특세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게 되면 최저한세와 농특세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제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간주임대로 계산 사례를 케이스별로 해서 총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케이스 1번에 단독 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사례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사례에 첨부되어 있는 이 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그러니까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증금 계산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사례에 보면 거주자 백두산에 백두주택 임대소득 자료 관련해서 주어져 있고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세주택이고 주택 2번 주택은 공동사업자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에 보면 주택 1번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공제금액, 필요경비율이나 공제금액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주택 2는 배우자와 공동소유주택이고 제시된 주택 이외의 주택은 없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자, 주택임대소득 외의 소득은 없는 걸로 가정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시점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되는 분리과세 신고서 관련되는 내용이 완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5월 달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을 하실 때에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맞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분에서 상단에 SF6 분리과세 주택 임대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분리과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과세 임대소득 결정세 계산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임대 건물 1, 2, 3번을 내용별로 정보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에 대한 소재지, 업종코드, 간주 임대료 계산 여부를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소재지는 우리 교재에 주어진 주소지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코드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기준경비율과 관련해서 기준경비율 책자에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 조회를 하시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업종코드가 있습니다. 그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등록하시면 되겠고, 자, 1번 주택의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교재에는 업종코드를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1번 주택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701103번이라고 하는 코드, 장기 임대 공동 단독주택과 관련되는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2번 주택과 3번 주택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대주택 코드 701101번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계산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간주 임대료는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주택과 3번 주택은 단독 소유이고요. 2번 주택은 공동 소유입니다. 그죠?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자, 1번 주택과 3번 주택, 그 다음에 공동 소유 주택을 합쳐서 주택수가 총 3채가 됩니다. 3채가 되지만 3채이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되는데 자, 1번 주택과 3번 주택은 합쳐서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고요. 임대주택 2번은 공동사업장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은 간주 임대료를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주택과 3번 주택을 합쳐서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는데 간주 임대료 보증금이 2억 원과 5천만 원입니다. 그죠? 1번 주택과 3번 주택은 2억 5천입니다. 합계가 2억 5천이기 때문에 3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는 계산은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주택과 3번 주택은 간주 임대료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임대 건물 2번 주택입니다. 2번 주택은 부부 공동주택이죠. 이 경우에도 3주택이지만 보증금이 3억 원까지니까 3억 원을 차감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부 여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13번에 보증금 등 수익금액, 산입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산된 금액은 우리가 앞에서 수익금액 조정 쪽에서 임대보증금 수익금액 계산했던 부분이 있죠. 이 서식 3번 탭에 주택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계산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계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의 사례에 있는 것처럼 2억 원, 5천만 원, 3억 원일 때 이게 전부 다 단독 소유라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계산한 요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 결정세액 부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에 13번 보증금 금액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재 사례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산하실 필요가 없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 여부입니다. 1번 주택과 3번 주택은 공동소유가 아니고 단독 소유입니다. 그래서 부로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은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를 여로 선택을 하게 되면 손익분배 비율, 지분율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 우리 교재에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 등록했고 사업자 등록번호 주택별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입니다. 임대주택 등록 일자부터 기간을 등록을 합니다. 자, 2018년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 8년 임대 관련되는 부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 기간을 임대 기간이고요. 이 부분은 임대 기간이고 임대주택 등록 기간 8년짜리면 2026년이 되겠죠. 2026년 12월 25일까지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 등록증을 보고 판단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관련되는 부분 건물별로 등록해 주시고요. 임대차 기간을 등록을 합니다. 자, 보증금 각각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 입력하고요. 자, 월세 금액을 1년치 환산해서 월세 수익 금액을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1번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임대를 했죠. 그래서 70만 원에 12달.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 80만 원은 7월 5일부터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 원.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은 1년 동안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계산을 했습니다. 자, 보증금 등 수익금액 산입에 대한 부분, 보증금은 이번 사례에서는 계산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자, 14번 총수익금액입니다. 총수익금액에서 등록주택과 미등록주택 임대수익금액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840만 원에 60% 해당되는 금액이 공제가 됐고요. 미등록주택 2번 주택과 3번 주택은 50% 해당되는 금액이 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의 공제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공제 여부는 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공제를 하는 부분이고요.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 임대주택일 때는 400만 원, 그러니까 미등록 임대주택일 때는 등록 임대주택은 400만 원, 미등록 임대주택은 200만 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1번 주택은 등록 임대주택이고 2번, 3번은 미등록 임대주택이죠. 200만 원과 400만 원에 대해서 각각 안분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400만 원 곱하기 1920만 원 분의 수익금액 비율로 840만 원, 1920만 원 분의 미등록 주택에 대한 1080만 원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287만 5천 원을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7번에 과세 표준이 588만 5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에서 82만 3,9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 건물에 대해서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신청한다면 감면세액을 계산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곱하기 소득금액분의 감면소득금액의 30% 또는 7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감면수익금액은 직접 계산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조정에서 공제감면 쪽에 가시면 세액공제 감면에 로마 숫자 3번이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감면 요건 전부 다 등록을 해주시고요. 등록을 해주시고 감면 대상 임대사업 소득을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임대기간 요건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해주시고요. 감면 대상 세액에서 노란색을 클릭하시게 되면 산출세액과 감면 대상 임대사업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이걸 적용해서 감면 대상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감면세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감면세액이 23만 7,012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감면세액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감면세액을 23만 7,012원을 등록을 하면 농특세도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20% 농특세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적용 탭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종합소득 계산 쪽에 보시면 결정세액란에 분리과세란에다가 58만 6,888원이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농특세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감면소득에 대한 부분 제가 정리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분리과세 결정세 신고서 우리 소득세법에 있는 신고서를 확인을 해보면 이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200만 원과 400만 원 공제해주는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신고서식에서는 소득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감면을 받을 거냐 아니면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까지를 소득 금액으로 감면 소득을 계산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 경비 차감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 경비 필요 경비뿐만 아니라 기본 공제까지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을 받아야 될지 여부는 그러니까 국세청에 또는 기획재정부에 추가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신고서상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서상의 소득금액은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과세표준이 소득금액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588만 5천 원을 기준으로 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일반적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까지 차감된 것을 우리가 소득금액 감면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석은 조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실제 적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좀 확인하신 후에 적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은 우리 프로그램에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중에 아직 업데이트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실 때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